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네이버 메일로 저에게 영어 어휘와 관련해서 상당 질문을 남겨주신 수험생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9급 1엔진 준비하고 있는 초시생입니다. 현재 보고 있는 단어장이 이동기 선생님 복화 어휘 3천으로 지금 현재 3회독 정도 중인 상황이고 2월부터 한 4개월 정도 공부했는데 단어장 2번 정도 봤었습니다. 이 단어장이 어원, 어근, 젖사에 관한 설명이 없이 그냥 대 1부터 100까지 30개씩만 나열만 되어 있는데 어원, 어근, 젖사별 이런 설명이 있는 단어장을 공부하는 것이 영단어 공부할 때 더 효과적이라는 말에 들어서 지금이라도 단어장을 15초 복화 익스트림으로 교체해서 외우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원래 어휘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고 정말 어원, 어근, 젖사에 대한 설명이 있는 단어장으로 공부해야만 답을 맞출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판단을 했는데 쉽지 않네요. 단어장 교체에 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릴게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항상 늘 강조했는데 우리가 어휘를 공부할 때 수능 단어장과 공문 어휘 교재가 있어요. 저는 영어 강사로서는 처음에는 수능 어휘 단어장을 좀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공문 어휘는 여러분들이 영어 어휘 문제 맞추기 위한 어휘가 이제 정리가 되어 있다면 수능 어휘는 그 이전 단계로 여기 독해 지문을 읽으면서 기초적인 영단어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해를 읽기 위해서는 수능 어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강사님들 중에서는 기초 영단어, 공모 영단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두 개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제 나온 어휘 단어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단어책들을 제가 교재 리뷰해봤을 때 아쉬운 점은 뭐냐면 수능 단어 사실 많고 공문 어휘도 많거든요. 근데 그 두 개를 하나로 합쳐버리니까 문제가 뭐냐면 수능 어휘는 수능 어휘대로 부족하고 공무원 어휘는 공무원 어휘대로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공무원 어휘를 외우기 전에 수능 단어는 적어도 한 3회도 정도 이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어휘를 외우실 때는 사실 어원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어원이 있으면 좋긴 해요. 근데 수능 어휘에서 어원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휘든 문법이든 구문이든 독해를 공부할 때 지문 안에서 수능 어휘는 어차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원까지는 필요하진 않아요. 물론 어원이 있으면 더 편하긴 해요. 외울 때는요. 자, 그래서 수능 어휘 3회독 정도 외우고 나서 이제는 수능 어휘는 그러면 계속 봐야 되냐? 공무원 어휘로 넘어가는데 수능 어휘를 계속 봐야 되냐? 저는 봐도 된다고 생각하고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보실 분들은 자투리 시간에 넣어서 보시면 되세요. 주로 공무원 어휘를 외우시고 수능 어휘 3회독 이후부터는 공무원 어휘를 집중적으로 암기하시고요. 수능 어휘는 자투리 시간에 보셔도 좋고요. 근데 안 봐도 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해용 어휘 노트를 따로 만들려고 해요. 이 독해용 어휘 노트는 노트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앞면에는 영어 같은 경우도 나중에 기출이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영어는 단원별, 유형별 기출이 아니라 시행처별, 연도별 기출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영어 시험은 랜덤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가 이제 랜덤으로 구성돼요. 근데 대다수의 강사님들이 사실 랜덤 시행착오 기출이 거의 없고 거의 다 유형별로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 강사로서는 공무원 영어 기출은 나중에 시행착오별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어휘랑 생활영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휘 생활영어 특성상 나왔던 어휘 생활영어가 반복돼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또 관련된 동의어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독해용 어휘 노트에다 자신이 모르는 어휘 생활영어에 문제에서 나왔던 어휘 생활영어를 모르는 단어 위주로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뒷면에는 독해를 풀면서 모르는 독해형 어휘를 정리하는 거예요.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 기출에서도 독해 지문이 상당히 중요해요. 보통 유튜브 보면은 뭐 영어 강사님들이 영어 독해 기출 중요하지 않다. 왜 똑같은 영어 독해 지문 안 나오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당연히 똑같은 지문은 안 나오죠. 하지만 영어 강사로서는 유형을 접근하는 방법 똑같고요. 해석이 안 되는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앞뒤 문맥 유추하는 연습 갖고 또 풀고 나서는 답의 근거를 지문 안에서 찾는 연습. 공무원 영어 기출이 그래도 수능 영어 기출 독해보다는 좀 더 나은 점은 우리는 답의 단서가 지문 안에 다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재짓을 될 수도 있고 뭐 추론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단서는 주어져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체크를 하는 거죠. 또 독해 기출을 풀고 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또 별개로 독해 노트를 만드세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독해용 어휘 노트랑 좀 다른 건데, 독해 노트는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정리해놓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이 못 읽는 문장이 있다는 거는 강사로서는 그 문장 안에 어휘랑 어법, 구문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제대로 자기 걸로 못 만든다.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시험장 갔을 때 또 비슷한 문장이 나오면 또 해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독해 노트 만드셔가지고 철저하게 어려운 문장들을 정리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러한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시험장 갔을 때 다섯 과목 빨리 급하게 읽고 풀어야 되는데 자신이 취약한 문장 구조가 나오면은 해석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당황하거나 갑자기 막 머리가 하얘지거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독해 노트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기출도 왜 영어 독해가 중요하냐면요. 영어 독해에서 쓰이는 어휘들은 자주 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독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단계별 연습을 했다고 할게요. 독해를 처음 들어가기 전에는 먼저 단계별 연습으로 기초 문법,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그리고 구문 독해로 집도 집게 끊어읽기, 문장 구분석, 구문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독해를 읽을 수 있는 기반이 생기면 유형을 독해를 쉽게 여러분이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도 하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유추하는 연습을 풀어보는 연습도 하고 또 답 풀고 나서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취재자가 유도한 매력적인 오답을 피하는 연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철저하게 독해 노트에 모아놓고 거기서 철저히 문장 구조 분석을 하자. 그럼 남은 건 뭘까요? 바로 독해용 어휘입니다. 그래서 그 독해용 어휘들을 계속 정리해 놓는 거예요. 물은 단어들을. 그리고 자투리 시간에 보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고 있던 어휘 교재를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독해용 어휘 노트까지는 암기할 시간이 없어요. 대신 눈으로 자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랑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럼 복습 효과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어휘는 3회독까지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무원 어휘에 넘어갔을 때 제가 늘 이런 말을 해요. 공무원 어휘는 어원이 중요하다. 동의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심우철 선생님 복화 이스트림 좀 많이 복화 이스트림이죠. 이번 새로 나왔으니까 복화 이스트림 추천하는 이유는 어원 연상법 그리고 동의어가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어휘부터는 어원이나 이제 어원이 잘 안 나와 있으면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질문 주신 수험생께서는 이미 이동기 선생님 3천을 3회독 정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 이동기 선생님 3회독을 하는데 그래도 외워져요. 그러면 그냥 보세요. 굳이 어휘 교재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보시되 제가 말한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보완하시면 되세요. 두 번째, 이동기 선생님 만약에 어휘 3천이 잘 안 외워져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뭐 심우철 선생님 복화 익스트림으로 바꾸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또 다른 방법은 이동기 선생님의 장점은 이동기 어휘 고득점 어휘 200제 인강이 있어요. 그 인강 같은 경우는 이동기 선생님께서 어휘랑 생활영어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빠르게 동의 위주로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 그 인강을 보는 거예요. 인강을 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 시험에 잘 나오는 어휘 생활영어를 동의 위주로 빠르게 정리를 해주잖아요. 만약에 사전식 교재를 본다고 하면은 그 많은 단어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물론 동의어 위주로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 동의어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회독을 많이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자주 많이 보기 힘들어요. 근데 어휘 인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휘나 생활영어를 동의어 위주로 모아놓기 때문에 강제로 회독을 하는 거죠. 저도 과외에서 이제 보통 학생들 어휘를 좀 빠르게 외우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어원 위주로 설명을 하면서 동의어 위주로 강제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수업 때요. 그러면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굳이 만약 이동기 선생님 어휘 교재가 잘 안 맞는다 하더라도 이동기 고득점 어휘 200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강의를 보완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어쨌든 뭐 심초 선생님 교재를 보든 이동기 선생님 3천을 보든 아니면 이동기 고득점 어휘 200제를 보든 부족한 면은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독해용 어휘 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말을 것은 우리는 영어 말고도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량을 나중에 영어 교재를 비슷한 교재를 굳이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심우철 선생님 복화 있음을 본다 하더라도 수거랑 생활영어가 빠져 있어요. 그럼 뭐 나중에 심우철 선생님 이디언 7, 8권 그런 것도 사야 되는데 또 그러긴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아주 시원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독해용 어휘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면 충분히 어휘 생활영어에서 틀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수험생들이 어휘랑 생활영어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할게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문맥으로 해석으로 풀어가지고 해석으로 알맞은 어휘를 넣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만약에 그것도 잘 안 통한다? 그러면 나머지 독이항에서 자신이 아는 단어도 다 소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거법으로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랑 생활영어, 이런 부분은 굳이 만약에 회동을 많이 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외워진다. 그럼 교재를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잘 안 외워진다. 그래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 플러스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